첫 번째는 양중 및 해체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체용 기구 종류 및 취급 안전을 보게 되면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체될지 상상을 하면서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 체크해보면 순서 도면 중요하겠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그 다음에 해체물의 처분 계획, 해체 작업용 기기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체용 기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중기에서 양중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자재나 물건 같은 것들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기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는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레인. 자, 우리는 크레인 많이 볼 수 있죠. 우측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장 크레인이 있고, 일반적으로 조선업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도 이러한 천장 크레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고, 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프트는 말 그대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곤돌라, 승강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곤돌라는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냐면, 무한도전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 63빌딩 유리 닫기 할 때 안에 타고 작업을 하는 것이 곤돌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승강기는 아파트 혹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놀러 갔을 때 건물 같은 거에 다 승강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크레인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면, 동력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호이스트란 무엇이냐면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식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타워 크레인, 천정 크레인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동식 크레인을 보게 되면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마찬가지로 동력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는 무엇이다?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라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많이 보는 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많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을 가게 되면 건설용 리프트 등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돌라는 뭐였다? 63빌딩 옆에 유리 청소할 때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승강기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물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좀 크게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의 일반 안전 수칙을 보도록 하면 전격, 하중 등의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전격, 하중과 운전 속도,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달기구는 전격, 하중만 표시해주면 된다 라고 따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양중기의 방호장치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 다음에 승강기는 대표적으로 공통으로 건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상태가 발생됐을 때 급하게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 제동장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은 것을 운행할 때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하 방지장치는 무엇이냐면 전격 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이 발생되는 것이 과부하 방지장치. 그 다음에 권과 방지 장치는 일정하게 감겼을 때, 즉 와이어 로프 같은 것이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감기게 되면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권과 방지 장치와 과부하 장치에 대한 설명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권과 방지 장치의 조정 부분은 가볍게 일단 정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을 보게 되면 방호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은 따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기정화 장치는 방호장치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출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건과 방지 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중추형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계 위쪽이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건과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쭉 내렸을 때 우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면 훅 해지 장치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서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를 보았을 때 이 훅 해지 장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이 훅 해지 장치가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훅 해지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프를 끼워놨던 것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대로 안전 요소로서는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부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에서는 쭉 정독을 하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냐면 반드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 줘야 되겠고,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그냥 밑줄 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할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된다. 이 부분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승강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에서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에 달기구의 안전계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더 추락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계수를 10 이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 이상, 그 다음에 훅 샤클,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콘크리트 및 PC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서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근로자를 대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콘크리트 츠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츠갑 부분은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츠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츠갑이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벽체의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의 수평 방향의 압력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정의에 대해서도 암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츠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암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비중 및 습도가 높을수록 츠갑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자, 이때 콘크리트 슬럼프란 무엇이냐면 이 재료가 굳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슬럼프란 아직 굳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의 수평 단면이 크고 표면이 평활할수록 측압은 커지게 되겠고, 수밀성과 강성이 클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수밀성이란 재료가 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골이나 철근 양이 적을수록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즉 추울수록 측압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중기의 종류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알고 있어야 되겠고, 추가로 중요한 방호장치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건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 모두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부하 방지장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중요하다고 했죠. 콘크리트의 비중 및 습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 클수록, 수밀성 및 강성이 클수록, 콘크리트, 철근량이 적거나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대한 부분이 작업형에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를 하면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단어 같은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검색하면 모두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익히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해당 과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필기 강의 듣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